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현재 박사 수료를 하고 있는 한 임창민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이제 GIS 및 공간 통계를 하였고, 관련한 연구로는 이제 도시지리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해서 뭐 환경, 보건 등에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래 진행한 연구로는 이제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다양한 감염병 관련한 연구를 하였고, 이제 윤태경 교수님과는 이제 천연갱신 관련한 모델링을 이제 연구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떤 이유로 만나게 되었죠? 최근에 산림생태 쪽에서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이제 논문을 내게 되어서 교수님과 이제 논문 리뷰도 하고 조촐한 파티도 있다고 하여 여기까지 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 포레스트 이컬러지 매니지먼트라고 그 산림 생태 분야에서 거의 최고 권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임창민 예비 박사랑 저랑 같이 쓴 논문이 최근에 게재가 되어가지고요. 그것을 좀 축하를 할 겸 또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할 겸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채윤 학생, 우리 축하할 때 쓰는 꽃다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해줄 수 있나요? 두 개 있어야지 한 쌍. 내가 할게. 서로 그 올림픽에서 봤던 것처럼 자 서로 걸어주는 거.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논문의 제목 한번 보시죠.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제목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요? 네. Earth's dispersal and settling establishment, distance and all density depend in naturally regenerating large patches within patch scale analysis using eigenvector spatial filtering approach. 네, 감사합니다. 오, 발음이 좋아요. 발음이 좋아. 상당한 분량의 논문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되게 고급진 분석들을 해가지고 내용이 길고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에 그림이 준비되었는데 한 이 그림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을 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교수님? 네. 교수님,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젠슨은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네.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그걸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천연갱신, 원래 있던 나무에서 종자가 떨어져가지고 그 종자가 치수로 자라나면서 그 산림이 갱신이 되는 이 천연갱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낙엽송 천연갱신 시험지에서 한 4, 5년에 걸쳐가지고 종자의 비산과 즉 종자의 유입량과 치수의 발달을 모니터링한 자료를 공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간 분석을 할 때 좀 몇 가지 이론 가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걸 발음을 우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젠슨, 커넬, 하이포테시스, whatever. 그냥 보통 JC 하이포테시스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 나무들이 자랄 때, 즉 갱신이 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거리, 즉 모수, 어미나무로부터의 거리와의 관계되어 가지고 어린 나무가 발달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밀도, 어린 나무들 사이의 경쟁에 따라서 더 잘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에 의해서 못 자랄 수도 있고, 그런 밀도 의존적인 패턴이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천연갱신 시험지에서의 종자의 비산과 치수의 발달을 이 JC 하이포테시스, 즉 거리 의존 혹은 밀도 의존적인 측면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부탁을 드려보죠. 예. 여기서 저희가 공간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수님께서. 그 공간 분석에서도 저희는 아이겐벡터 스페이셜 필터링이라고 해서 공간 통계 모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제 공간 통계가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치수들이 있는 곳 아래에 조그맣게 네모난 사각형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치수 조사구인데 이 각각의 치수 조사구들의 공간성을 저희가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간성을 정의한다는 게 또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잠깐 아까는 JC 하이퍼세시스를 했다면은 저희 이제 지리학의 제 1법칙이라 해서라고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와일드 토블러의 지리학 제1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좀 더 가까운 것일수록 더 연결성이 강해진다라는 지리학의 1법칙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공간적 자기상관이라는 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의 그냥 일반 다중회귀 모형에서 잡아낼 수 없었던, 혹은 잘못 전달돼 것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을 유의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통계 그 결론 자체는 공간 통계 모형을 통해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JC 하이퍼서시스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이 이번 논문의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논문이 게재가 되었는데 네. 논문이 게재되었을 때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에피소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교수님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밤 한 11시쯤이었나? 그쯤에 한 전화가 오셔서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근데 되게 속으로 오히려 전화를 끊고 나서 네.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막상 교수님과 통화할 때는 약간 아무래도 제 스스로 느끼기에 이 논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일저자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솔직하게 한 30% 했었다고 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저도 인정해요. 3대7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고 30%라고 보지만은,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것을 온 기쁨을 다 누리는 것 자체도 뭔가 민망하고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3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벼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쁘면서도 약간 좀 그런 민망함과 죄송스러움을 항상 갖고 있었다라는 거였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나요? 한 달 지나고의 현재로서는 이걸 통해서 또 한번 교수님과 좋은 작업을 나중에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저는 그 게재 그 연락 메일을 받았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끝났다는 그 자체. 정말 이 논문 작업이 상당히, 저는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었던 거는 여기서 또 리비전을 가가지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갈 것을 각오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한 방에 끝날 줄. 이번 라운드 한 번 더 라운드 가면 또 그만큼 네. 또 고통을 견뎌내야 되고, 그런데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기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논문 자체가 처음 시작한 게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해서 뭔가 출산에 아직 저는 학위 논문도 되진 않았지만 일종의 그런 것도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저는 이 논문 작업이 정말 PTSD를 느낄 정도로 네. 좀 힘들었었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그 LSD가 오고 있는 그 꼭 맞은 거죠. 이 논문은 이번에 월드컵 축구 봤죠? 예, 맞습니다. 그 우루과이전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1대0으로 졌나요? 아니죠. 우루과이전이 0대0으로 비겼죠? 예, 맞습니다. 비기지 않았어요. 이거 벌써 한 2-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비겼던 것 같습니다. 그 황의조가 골 못 넣어가지고. 그죠. 황의조가 골 못 넣어가지고 그래 못 넣었으니까 0대1로 진 거지. 여튼 그 0대0으로 비겼던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경기에 대한 대부분의 총평들이 좋은 축구를 했다. 네. 근데 골이 안 들어갔다. 네, 맞아. 그런 것처럼 이 논문도 좋은 논문인 것 같아요. 네. 또 좋은 하이퍼테시스의 기반 하에서 네. 아이겐벡터 스페셜 모델링이 나오는 좋은 툴을 썼고, 또 그것을 이제 현장에 계신 연구자들의 지혜를 잘 버무린 정말 그 잘 빌드업된 그런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처럼 이것도 잘 좋은 빌드업을 바탕으로 좋은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한 방에 있는 골이 안 들어간 게 아쉬워요. 한 방에 훅이 없었죠. 그래서 참 좋은 빌드업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골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는 그런 한 방에 있는 골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원래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물론 저희가 아무리 정말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지만 결국 좋은 결과물이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또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게 자연에서 발생한 일을 우리가 분석을 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오차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골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간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골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빌드업 축구를 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네,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투 역시. 감독이 된 듯한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 저희가 포르투갈을 이긴 것처럼 네, 그냥 극적인 한 방이 있는 그런 논문을 내는 것이 다음이 되겠네요. 다음번에는 이런 좋은 빌드업을 바탕으로 뭐 임창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딱 한 방이 있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레코딩 다 했으니까 소주나 마시러 가죠. 아 좋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안주 뭘로 할까요? 저는 단백질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네, 네, 단백질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백질 그런 육상 아니면 해양 그것만 골라줘요. 육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고기를 먹으러 이 축하를 하기 위한 소주 한 잔을 하러 나갑시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치수들을 예로 든다면 모든 치수들은 그 땅에서 발화했기 때문에 땅은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치수일수록 조금 더 가까운 성향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치수 조사구들의 각각의 공간성을 이제 인접했다라는 1과 0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이번 분석에서는 이제 거리를 통해서 그런 공간성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의할 때 하나의 행렬로서 공간 가중 행렬이라고 해서 스페이셜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웨이트 매트릭스가 하나의 변수가 되도록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공간 가중 행렬을 조작해가지고 새로운 독립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가상의 독립 변수들은 개별 공간성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을 회귀 모형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독립 변수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서 하나의 회귀 모형을 만드는 게 공간 통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기존의 그냥 일반 다중 회귀 모형에서 잡아낼 수 없었던 혹은 잘못 전달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을 유의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통계 그 결론 자체는 공간 통계 모형을 통해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JC 하이포테시스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이 이번 논문의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 공간적인 특성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그 오류 없이 예, 맞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겐 벡터 스페셜 모델링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복잡한 수식은 잘 모르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나중에 본인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게 연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그 소개비를 받아야지. 좋은 아이디어는 저는 항상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 연락하시지 마시고 저를 거쳐서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아이겐 벡터 스페셜 모델링을 쓴 결과 이 천연갱신 시험지에서의 종잘 비상과 치수 발달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고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디스턴스 디펜던트하다라는 특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 의존적인 단 의외로 밀도 의존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거리 의존적인 접근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주 요약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still dispersal and germination during natural regeneration are spatially heterogeneous. 즉 종자의 비산과 그리고 발화 이 천연갱신 과정에서의 이러한 것들은 공간적으로 되게 이질적이고요. Distance dependence occurred in seed dispersal and seedling development.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의존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된다. Number 3, density dependence was not
detected in seedling development. 그렇지만은 밀도 의존성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Eigenvector spatial filtering approach is efficiently accounted for the spatial autocorrelation and heterogeneity of natural regeneration. 그래서 Eigenvector spatial filtering approach가 킹왕짱이다. 맞나요? 예, 뭐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사실 구체적으로 할 말은 참 많지만 네. 예, 이번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기존에 있던 그냥 회귀 모형, 일반 다중 회귀 모형에서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그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 모델에 대해서 뭐 좀 할 말이 많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말씀해 보실래요? 사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이 공간 안 볼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간 통계 모형을 많이들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새 되게 많이 흔해졌거든요. 요새 다양한 메디컬 부분, 뭐 산림 생태 쪽도 그렇고 하긴 하는데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은 많이 안 합니다. 이게 조금 오픈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나와 있지 게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공간 통계 모형에 많이 이미 포션을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은 지금 하는 사람만 100이 있다면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쓰지 않고 그럼 어떤 기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지리 가중 회귀 모형이라고 해서 GWR이라는 모형을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그게 그래서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되게 약점이 또 많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찌를 수 있는 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좀 쉽다 보니까 GWR이라는 그 모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산림과학, 산림생태 분야에서 우리가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 모델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찾아보면 없지는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예 없어요. 정말 다 찾아봤고 네. 저도 뭐 자신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자신할 수 부분에 사실 이제 박사가 되는 과정에서 항상 주의하는 게 자신하는 거잖아요. 100% 이제 확신할 수 없는 건데 그 부분만큼은 적어도 이제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은 사용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벡터 스페셜 모델링이 우리가 코인을 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겐벡터 스페셜 모델링이 번성하면은 이게 우리가 산림 분야에서 최초로 쓴 연구로서 되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인기 없는 상태로 가면은 뭐 그냥 맞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죠. 끝나게 되는 거게 되겠네요. 네, 뭐 교수님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또 디벨롭을 한다면은 적어도 아니면은 국내 논문을 통해서라도 이걸 또 한번 보여주면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봤고요. 사실 이게 조금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의 장점이라는가 그런 전달성을 좀 높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학계에서 뭐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학계에서 이쪽 분야에서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 모델이 좀 많이 활용돼가지고 우리가 코인에 타면 좋겠네요. 예. 사실 뭐 그런 거 하려면은 GWR가 뭐 산림 생태에서도 GWR가 뭐 아이겐벡터 스페셜 필터링이 뭐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뭐 분석해보는 것도 다 저로서도 괜찮을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한 이 정도 소개하고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은 잘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아주 심오한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뭐 한번 읽어주신다면은 교수님과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기보다는 인용을 한 번 더 이 연구를 인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글은 그렇지만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잖아요. 좀 첫 문장을 훅을 만들고 좀 기품을 있게 만들어 보려고 이 공간에 있어서 자연적인 공간과 또 인공적인 공간의 차이 그리고 이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경계선에 있는 작업 방식인 것 같아요. 자연적인 힘을 응용하면서도 계속 그게 결국에는 인간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자연적인 헤테로지니우스한 특성과 또 인공적인 공간의 호모지니스한 특성 그것을 좀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창한 이야기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는 이렇게 그냥 이건 사설이지만 잡담일 것 같은데 뭐 전
살림에서 잘 몰라서 그러지만 천연 갱신이면 정말 말 그대로 천연이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다는 건 이건 휴먼 메리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정말로 진정한 천연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 정말 얘기 딱 정확하게 얘기한 대로 이건 100% 내추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휴먼 메디에이티드 뭐 내추럴 프로세스가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다른 용어로 빌리자면은 이컬러지컬 엔지니어링, 생태 공학이 딱 바로 이런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즉 자연의 힘을 응용해가지고 뭐 매니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메디에이티드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